안녕하세요, 공원육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가족들한테 보낼 상비약들을 약국에서 구입해 왔어요. 어떤 약들로 상비약을 구성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골랐는지 같이 설명하면서 영상 찍으면 나중에 상비약 구입하실 때 도움될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먼저 감기약 종류들을 먼저 보면은 약국에 감기약 구매하러 가시면은 약사님이 증상이 어떤지 가장 먼저 여쭤보죠. 코감기 증상만 있을 때, 목감기 증상이 있을 때, 둘 다 있어서 종합감기약 드릴 때도 있고 몸살 증상이 있으실 때 드리는 약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4가지 종류를 가져와 봤고요. 먼저 종합감기약은 이걸로 가져왔는데요. 이거를 고른 이유는 저희 약국에 유일하게 한 알씩 먹을 수 있는 종합감기약이라서 가져왔어요. 성분을 보시면은 해열 진통 성분으로 아세타미노펜이 들어가 있고요. 메틸에페드린 기침약이랑 카페인, 클로르페니라민, 콧물약, 구아이페네신, 버담제가 들어가 있어요. 기침, 가래랑 콧물, 그리고 해열 진통까지 종합적으로 감기 증상에 쓸 수 있는 약이고요. 저는 감기약이나 뭐 어떤 약이든 한 번에 2알씩 먹는 것보다 한 알씩 먹을 수 있으면 웬만하면 한 알씩 먹는 약으로 구매해 오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코감기약은 이걸로 가져왔고요. 요거는 유명한 액티피드랑 똑같은 성분이에요. 만든 회사만 일양약품에서 만든 거고, 액티피드는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으로 낼 정도로 효과가 되게 괜찮은 약인 것 같아요. 대신에 되게 졸려요. 이거 반알씩 드시는데도 졸리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거 성분을 보면은 슈도에페드린, 비충혈 제거제라고 하죠. 비충혈 제거제는 코 속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코막힘 증상을 개선해주는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트리프롤리딘, 이거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이고, 항히스타민 성분은 히스타민이 분비됐을 때 우리 몸에서 점액질을 분비해요. 그게 바로 콧물이 되는 거거든요. 항히스타민제는 그 콧물이 만들어지는 거를 조금 억제해줘서 콧물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성분이에요. 근데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으로 유명한 게 바로 졸음이에요. 그래서 이 약이 졸린 거예요. 근데 이 슈도에페드린은 사실 잠을 깨우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끔 드실 때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졸릴 수도 있는 약이고 잠이 안 올 수도 있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기침약으로는 요거를 가져왔고요. 이것도 2알씩 먹는 기침감기약 많은데 저희 약국에 한 알씩 먹을 수 있게 나온 약이어가지고 요걸로 가져왔어요. 이것도 덱스트로메토르판, 노스카핀, 트리메토키놀 다 기침을 억제해주는 성분이고요. 구아이페네신은 점액질을 묽게 해줘서 배출을 도와주는 거담제로 사용이 되는 약이고요. 클로르페니라민, 이것도 항히스타민제의 한 종류예요. 점액질 분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항히스타민제가 기침가래약에 들어가 있는 약도 있습니다. 콧물이랑 기침이 둘 다 있으실 때 이렇게 2종류는 같이 드실 수 있기는 해요. 항히스타민제가 2종류라서 조금 겹치긴 하지만 똑같은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콧물 증상이나 가래가 많이 심하시면은 이렇게 2개 같이 드셔도 되긴 하지만 보통 다른 콧물약이나 다른 기침약은 성분이 겹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콧물이랑 목감기 증상이 같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저희는 종합감기약을 보통 드려요. 그 다음에 몸살 증상에 드실 수 있는 약들도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는 육신 요거를 가져왔어요. 이름이 뭔가 되게 직관적으로 잘 지은 것 같아서 사실 몸살 증상만 있으시면은 요거 타이레놀 성분 드셔도 돼요. 타이레놀이 해열이랑 진통이기 때문에 열도 떨어뜨려주고 몸살기도 가시게 해주는 약이에요. 이런 몸살 약에도 타이레놀 아세타미노펜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몸살 났을 때 이렇게 써져 있으면 바로바로 꺼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따로 그냥 하나 더 사왔습니다. 여기에는 아세타미노펜 성분이랑 카페인 성분, 프루설티아민이 들어있어요. 이 프루설티아민은 비타민 B 성분이고 이거 드시면 활력 증진이나 신경기능 개선 효과를 조금 더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염진통제 성분을 꼭 구비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소염진통제는 염증, 소염이랑 진통, 통증 경감이랑 해열, 열감을 떨어뜨려주는 이 3가지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에요. 되게 종류도 되게 많고 이부브로펜, 덱시브로펜, 나프록센 이런 종류도 되게 많고 이 성분을 만드는 회사도 되게 많아가지고 약사님이랑 상담하고 소염진통제 맞는 거 찾으시면 되거든요. 소염진통제가 필요한 이유는
염증이 동반된 통증이나 염증이 동반된 열이 있을 때 이 염증까지 같이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염진 통제로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염증이 있는 치통이나 조통에도 당연히 되고요. 목감기 초기에 이것도 염증이기 때문에 소염진 통제를 드시면 되고, 근육통이 있으실 때도 드실 수 있어요. 먼저 통증이나 열이 있으셨을 때 타이레놀 드신 다음에 이런 소염진 통제 같이 더해서 드시면은 이걸로도 해결 안 됐을 때 이걸로 추가해가지고 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종류는 두고 계시는 게 나중에 크게 아프시거나 크게 열나시거나 했을 때 잡을 수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치통이나 근육통이 있을 때는 소염진 통제로 바로 드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성분들 중에 나프록센 성분으로 가져왔고요. 이 나프록센은 소염진 통제의 부작용으로 유명한 위장장애가 조금 더 있는 편이기는 해요. 대신에 이부브루펜 성분보다 효과 지속시간이 2배 정도 길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리고 이걸 먹어봤을 때 잘 맞았어가지고 이걸로 구매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 에드빌은 이게 이부브루펜 200ml 성분이에요. 성인 기준으로는 이부브루펜 200ml는 2알씩 3번까지 드시게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덜 아프거나 조금 나아갈 때쯤엔 1알씩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30개씩 들어있는 게 저희 약국엔 요걸로 있어가지고 요걸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소염진 통제는 그래도 좀 식사를 하시고 드시게끔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소화제로는 소화효소제 종류랑 이런 트리메프틴 성분이 있어요. 소화효소는 이 여러 가지 구성으로 거의 비슷비슷하게 되게 많은 회사에서 나오거든요. 뭐 베아제도 있고 웨스탈도 있고, 근데 저는 저희 약국에서 이게 조금 저렴하게 파는 제품이라서 얘로 가져온 거예요. 일단은 성분을 보시면은 판크레아틴, 이게 탄수화물이랑 단백질, 지방 소화를 도와주는 성분이고요. 셀룰라제, 이거는 섬유소 분해를 해주는 성분이고, 우담즙 건조엑스, 이것도 지방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이고요. 디메티콘, 이거는 가스를 빼주는 성분이에요. 저는 체했을 때나 소화 안 될 때 배가 빵빵해지는 느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메티콘 복부팽만감, 이 성분이 들어있는 거를 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트리메부틴 제제가 있어요. 이 트리메부틴은 위장 운동을 정상화시켜주는 약이에요. 체할 때 위장 운동이 잘 안 돼서 힘드실 때 드실 수도 있고, 위장 운동이 너무 과민해서 설사하실 때도 드실 수 있는 약이에요. 이 트리메부틴은 100ml도 있고 200ml도 있는데, 저는 한 번에 그냥 200ml 한 알씩 먹을 수 있게 200ml짜리로 구매를 해두고요. 200ml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100ml짜리로 구매해서 두시면 되세요. 저는 신경성으로 자주자주 체하는 편이어서 바로 이 효소제랑 트리메부틴 이렇게 같이 보통 먹어버리는 편이에요. 다음에는 저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가장 힘든 고통이 속쓰림 증상이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위산이 갑자기 많이 나오거나 매운 음식을 조금 조절 못해가지고 많이 먹었을 때 속이 쓰린데, 그럼 속이 울렁거리기까지 하면서 그 증상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제산제를 두고 있는 편인데, 이런 제산제가 알약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알약으로 나와 있는 게 조금 더 경제적이긴 한데, 저는 속쓰림 증상 같은 거는 너무 불편감이 심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효과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시럽 형태로 두고 있는 편이에요. 이 윌로겔은 유한양행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게비스콘이랑 똑같은 성분이고, 그 바로스콘 똑같은 성분들 다른 회사에서 만든 것들 많거든요. 성분을 보면은 알긴산 나트륨, 이게 위산이랑 만나면은 겔 형태로 변해서 위장벽을 코팅해줘서 위산이 역류하는 거를 막아준다고 해요. 그 다음에 친강탄산 칼슘, 중화시켜가지고 제산 성분이고, 탄산수소 나트륨, 이것도 제산 성분이고, 이게 탄소로 바뀌어서 기포에 갇혀가지고 이게 부력을 형성해가지고 이것도 역류하는 거를 막아주는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국에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하시면은 파모티딘 제제랑 이렇게 속 쓰릴 때 그때그때 드시라고 시럽을 같이 드려요. 일단 역류성 식도염은 증상적인 불편함이 일단 제일 크기 때문에 이런 시럽 두고 드시는 것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다음은 인공 눈물인데요. 요거 제가 급하게 쓸 일이 생겨가지고 뜯어버렸는데,
이 프렌즈 아이드롭 순이 저희 약국에 재고가 제일 많아가지고 그냥 들고 온 거고, 저는 눈이 건조하진 않아가지고 자주자주 쓰진 않는데 이렇게 일회용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저는 제일 위생적이고 좋더라고요. 인공 눈물 눈이 건조하셔서 자주자주 쓰시는 분들은 통약도 되게 괜찮으세요. 근데 통약은 한번 개봉하면은 한 달 이내에 쓰고 나머지는 버려야 되니까 저같이 가끔가끔 쓰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일회용 포장되어 있는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유통기한, 사용기한 긴지 확인하고 제일 긴 걸로 사서 보관하시면 되고, 눈에 저는 가끔 뭐가 튀거나 이물질이 들어가가지고 씻어내줘야 될 때 이거 하나 뜯어가지고 써주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씻어내줄 때 이거 하나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정도로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일회용 포장마다 다 써져 있어요, 사용기한이. 그래서 이 기한 안에만은 써주시면 되니까 눈에 뭐 튀거나 급하게 사용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공 눈물은 집에 상비약으로 꼭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소독약으로는 이걸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 소독약이에요. 그 세네폴 하얀 색깔 약이나 빨간 약, 베타딘 액 같은 거는 이렇게 통에 들어있어서 안에 스틱에 들어있고, 상처가 생기면 그 스틱에 묻어져 있는 액을 이렇게 묻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통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는데, 상비약은 안 필요하면 안 쓰니까 이게 금방 몇 달이 지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깨끗하게 쓰고 싶어가지고 스프레이 되는 형태로 골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 용고는 요거 두고 쓰는데요. 애니큐어 용고나 케어 믹신 플러스 용고, 요거랑 똑같은 성분이에요. 똑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약이에요. 이거의 특징은 항생물질이 3가지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프라목신, 이게 국소마취 작용을 해가지고 통증이랑 가려움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에요. 항생 성분이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짝 까졌을 때 처음에 발라줄 때 조금 더 강하게 소독이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런 항생제 연고는 이걸로 구매를 해두고 있습니다. 사실 소독 연고는 상처가 처음 났을 때만 잠깐 쓰고, 그 뒤로는 저는 이런 하이드로콜로이드 겔 형태의 수분 밴드를 제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여드름 트러블 났을 때도 잘라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큰 거 사가지고 잘라 쓰는 게 더 경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몇 개씩 두고 쓰는 편인데, 밴드로 붙여놓기보다 저는 그냥 이런 수분 밴드를 상처 위에 덮어놓고 가생이가 떨어져가지고 갈아줄 때 되면 그때만 한 번씩 갈아주고 이걸로 케어를 하는 편이에요. 이 하이드로콜로이드 겔은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놓고 하얗게 올라오는 경우에 그걸 떼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떼버리시면 그 안에 있던 이 회복인자들이 같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얗게 올라오시면 잘 치유되고 있는 거고, 씻어가지고 가생이에 물이 차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마찰돼가지고 벗겨지는 때가 아니면은 그냥 두시면 되고, 이게 가생이가 떨어질 때 그때 갈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접착력이 있기 때문에 화상 같은 상처에는 화상 전용 수분밴드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 진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두꺼운 폼 타입의 수분밴드가 따로 나와요. 이런 수분밴드 종류들은 웬만한 약국에 다 구비해 두고 있어가지고 필요하신 것들 골라가지고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아시클로버 연고를 집에 꼭 하나 두고 계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 아시클로버 연고는 입술 포진해 났을 때 바르는 연고예요. 입술 포진은 면역력이 갑자기 떨어져서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나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나 뭐 호르몬 변화가 있었을 때 날 수 있어요. 포진은 나기 시작했을 때 바르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게 더 번지거나 군집을 이루는 걸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가려움이나 열감 같은 게 있을 때, 나기 시작하는 기운이 있을 때 딱 발라주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 연고는 4시간마다 한 번, 하루에 4-5번 정도, 그리고 5일 정도 자주자주 발라주시는 이 연고고요. 급하게 이 기운이 도는데 예를 들어서 공휴일 전날이나
뭐 토요일이나 했을 때 365 약국을 찾기도 조금 번거롭고, 아니면은 조금 버텨보자 해서 월요일이 되면은 여기 이미 번져 있고, 그때 썼어도 효과는 있지만 바로 시작했을 때 발라주는 게 효과가 제일 좋기 때문에 아시클로브 연고 같은 경우는 집에 두고 계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 아시클로브 연고도 되게 여러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약국 가시면은 여러 가지 제품 중에 골라서 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제가 구입한 상비약들 하나하나 같이 살펴봤고요. 상비약은 어느 정도 구비를 해두셔야 급할 때 그때그때 써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구비해 두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